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5천 달러대 부근에서 버프 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현재가 비트코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이 역사상 가장 큰 기회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크립토 된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진짜 알트코인 폭발이 시작된다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언한 근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 유입 스테이블 코인의 75%가 이 고래 지갑 출처로 확인되어 대규모 매수 준비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르웨이 MBX가 단 6BTC 매입 발표만으로 주가가 138% 급등하며 시장 민감도가 극한에 달했는데요. 세 번째로는 XRP가 1.65달러 강력 지지선에서 반등하여서 2.65달러까지 회복하며 기술적 바닥을 형성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리플 USD가 교두보를 확보를 했는데 두바이 규제 승인을 받아 중동 금융 허브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인베이스가 6월 13일부터 XRP 선물 24시간 거래를 시작하여서 기관 자금 유입 경로가 본격 개방되었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의 마르툰 애널리스트가 발견한 이 패턴은 과거 모든 대상승장 직전에 나타났던 이 전형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이 고래들이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건 이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목표를 정하고 대규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런 움직임 이후에 2에서 4주 내에 폭발적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의 작은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이 자금들이 유입될 때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진짜 기회의 전주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노르웨이의 MBX 사례는 현재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단 6BTC 약 63만 달러 하나로 쳤을 때는 약 한 8억 원, 9억 원 정도라는 비교적 소규모 매입 계획 발표만으로도 이제 하루 만에 주가가 138% 급증한 겁니다. 이는 시장에 얼마나 큰 잠재 수요가 숨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인데 MBX는 6월 말까지 10BTC로 확대하고 추가 자본 확보를 통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발표로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면 앞으로 더 큰 기업들의 참여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 메타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도입 제한을 95% 반대로 기각한 소식이 나왔지만 이는 오히려 긍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함께 이들 빅테크가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대부분의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상승 여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인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적 기관들이 마지막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진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그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작은 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채택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겁니다. 이 피터 브렌트가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통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금이 작년 비트코인 돌파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그의 분석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합니다. 이 금이 성공적으로 저항선 돌파를 한다라면 안전자산 전체의 상승을 의미하고 실패한다라면 위험자산인 암호화폐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할 겁니다. 어떤 경우든 암호화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금의 하단 추세선 3,400달러, 하락하는 상단 추세선이라는 구체적인 레벨 제시가 이 향후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 기요사키는 2025년 비트코인이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올해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폭락을 경고했는데요. 특히나 은을 현재 온스당 35달러에서 3배 상승할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목했습니다. 이 기요사키의 과거 예측을 보면 방향성은 정확했지만 시기는 종종 빨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시 경제 환경과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이 기요사키의 극단적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리플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DFSA로부터 리플 USD 규제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단순한 허가 이상의 의미를 현재 갖는데 이 두바이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글로벌 금융 허브이죠. 여기서의 성공이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이 리플 USD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활용되고 DFSA 등록 기업들이 리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확대됩니다. 잔드은행이나 이 마모 등과의 협력과 이 두바이 토지부 부동산 토크나 프로젝트는 리플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XRP의 최근 움직임 또한 전형적인 건강한 조정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2024년 11월 3.39달러 고점에서 50% 하락해 1.65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 지점은 2021년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된 강력한 레벨이었습니다. 이후 2.65달러까지 반등한 뒤에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재조정을 받았지만 20주 단순 이동평균선이 확실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종가 기준으로 2달러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데 기술적으로 완벽한 바닥 형성이 완료된 상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의 이 서클 인수가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M&A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수를 통해 리플은 결제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모두 보유한 완전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 스위프트 중심의 국제 송금 시스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볼레틸리티 쉐어즈의 XRP 선물 ETF XRPI 출시로 규제된 투자 경로가 열렸고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월 13일 이제 시작되는 코인베이스 XRP 선물 24시간 거래는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당 10%의 가격 제한과 만 XRP 계약 단위와 이 달러 현금 결제라는 세부 조건들이 모두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거라고 하는데 24시간 거래로 아시아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선물을 통한 해칭 수요 증가로 현물 시장도 안정화되게 됩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이 코인베이스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거래소들의 따라하기를 촉발할 거고 전체적인 유동성 급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리플이 최근 공개한 스위프트 시스템 비판이 기존 금융계에 던지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중간 은행 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와 높은 수수료, 3에서 5일 소요되는 긴 처리 시간, 불투명한 프로세스 등 스위프트의 모든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XRP와 리플 USD 기반 리플 네트워크가 이 모든 문제를 3에서 5초 만에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이 자동화된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게 되는데 글로벌 송금 시장 규모가 연간 150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시장의 일부만 차지해도 XRP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슬슬 스위프트를 제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10년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 상승 후에 알트코인 폭발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죠. 알트코인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크립토 대내 분석처럼 비트코인 장기 보유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대이동할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 법칙이 예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이제 보수적인 상태라는 것이 오히려 기회의 신호입니다. 이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며 절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반등의 최적의 타이밍이죠.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 2020년 초 모두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알트코인 보유자 중 95% 이상이 손실 상태라는 것은 아직도 매도 압력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고 상승 여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고통이 클수록 앞으로의 보상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플 USD의 이 두바이 승인이 단순한 이 지역적 성과가 아닙니다. 두바이는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입니다. 여기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홍콩, 런던 등 주요 금융 중심지들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바이의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규제 승인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참여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간과해서 안 될 위험 요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고래들의 스테이블 코인 축적이 반드시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규모 매도를 위한 준비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알트코인 시장의 작은 시가총액과 제한된 유동성은 소수 대형 투자자들의 조작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위험성이야말로 기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 잠재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피터 브렌트의 차트 분석 또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피터 브렌트가 제시한 금의 확장 역삼각형 패턴과 저항선 돌파 여부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기술적 패턴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변화 등 펀더멘탈 요소들이 기술적 패턴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술 개발, 제도적 채택, 규제 변화 등이 차트 패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비트코인이 18만에서 20만 달러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냉정히 분석해 봐야 합니다. 과거 그의 예측을 보면 방향성은 대체로 정확했는데 시기나 규모는 과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 극단적 시나리오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죠. 각국 중앙은행들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 압력, 달러 패권 약화, 지정학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대안자산으로서 각광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연구해 보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상 극단적인 감정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현재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절망적 심리가 2018년 말 2020년 3월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하면서 시장을 떠났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역사적 대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립토 댄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시작되면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이때 시장 심리는 절망에서 탐욕으로 급격히 전환되며 이 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변동적 보상 이론을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처럼 이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 투자자 95%가 손실 상태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사이클에서 극한의 절망 이후 극한의 탐욕이 찾아왔고 그때 참아낸 소수만이 진정한 부를 얻었습니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야말로 미래 보상의 크기를 예고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닌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중심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제시하는 비전 단순히 더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 아닙니다. 금융 인클루전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XRP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XRP가 강력한 지지선에서 바닥을 다졌고 펀더멘털적으로는 규제 승인과 실제 사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반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스테이블 코인 축적과 기관 상품 출시, 중동 진출 성공, 24시간 거래 개시 등 모든 요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기회더라도 적절한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시장 조작 가능성과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거시경제적 충격 등의 위험 요소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현방
현명한 투자자라면 확신을 갖되 겸손함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분산 투자, 단계적 진입, 손절선 설정 등 이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원칙을 지키면서 이 거대한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 기회를 놓치는 위험이 섣부른 진입보다 더 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모한 올인은 금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핵심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낸스 유입 스테이블 코인의 75%가 고래 출저로 대규모 매수 신호이다. 두 번째로 MBX 6BTC 단 6BTC 매입 발표로 주가가 138% 급등하면서 시장의 민감도가 극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알트코인 투자자 95%가 손실 상태로 상승 여력이 최대이다. 네 번째, XRP 1.65달러 지지선 사수 후에 2.65달러 반등으로 바닥 형성을 완료했다. 다섯 번째, 6월 13일 코인베이스 24시간 선물 거래 시작으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다. 이 다섯 가지 수치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알트코인 대폭발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2017년과 2021년 알트코인 시즌을 돌아보면 현재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신고점을 기록한 후에 조정을 받고 알트코인들이 극도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투자자들이 절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알트코인 폭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과거와 100% 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시장 역학과 투자자 심리는 동일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종합해보면 알트코인의 대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각자의 판단과 선택이죠. 이 95%의 알트코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이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 굴복하여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패턴을 믿고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리플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도적 채택, 고래들의 은밀한 움직임, 기관 상품의 연이은 출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투자 전략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